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현지 시간 23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유엔 총회에서 약 20분에 걸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진짜로 개망신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쉽게 말하면 쪼찐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세 차례 박수를 받았다느니 이런 찬양 일색입니다. 정말 한국 언론들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MBC는 이 대통령 첫 유엔 기조연설 END로 냉전 종식, 조선일보도 이 대통령 END로 한반도 냉전 끝내겠다, 경향신문도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적대와 대결의 시대 END 이런 기사만 잔뜩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 이재명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쓴 기사 제목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들의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의 유엔 기조연설은 한마디로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우선 형식부터 살펴보면 이재명의 연설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한 정상들만 해도 200여 명이 됩니다. 거기는 또 각국 관계자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5명이 총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그렇게 참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재명이 연설할 때 연설장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물론이고 전체 자리가 완전히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재명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유엔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비전이나 대한민국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연설할 때처럼 자기 자랑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니 외국 정상들이 그런 연설을 듣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이미 알 만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연설에 불참했던 것입니다. 중계 화면이 이재명을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총회장도 비춰줘야 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들이 봐도 민망하니까 한국 관계자들, 유승락과 이재명의 통역, 유엔 대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장면만 지금 저 화면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연설도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연설이 진행된 20분간 A4 용지에 아예 코를 박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 한순간도 A4 용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유엔 총회 연설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총회장에 들어서면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고장난 프롬프트를 질책하면서 유엔은 내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협상하는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질타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려 1시간을 연설했습니다. 프롬프트 도움 없이 고장났으니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려 1시간을 계속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총회장은 빈자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의 연설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연설은 이랬습니다. 제가 몇 부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평화적 위기, 친위 쿠데타, 내란의 어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빛의 혁명으로 맞서 이겨냈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그런 자화자찬 그리고 또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역할을 주문하는 국제사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방성 발언과 자기 과시형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또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국내용 발언이지 국제용, 그것도 유엔 총회에서 할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구속시키면서 각국 지도자들 앞에서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를 언급한 것입니다.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고 왔습니다. 그럴 것인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말과 행동이 저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라고 새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말했지만 어떻게라는 부분은 빼먹었습니다. 말의 성찬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겠다는 하지 않아도 될 공약을 덜컥 내놓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원전 건설로 나아가고 트럼프도 연설에서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명은 오히려 원전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라고 마치 무슨 맹세를 하듯이 세 가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김정은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리고 교류, 익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비핵화, 디뉴클러레이제이션, 이런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정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입니다. 김정은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는데 뭐가 꿀려서인지 끊임없이 구애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핵 문제에서도 단기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중단, 축소, 해체라는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CVID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G7, EU, 아세안 등 국제사회 역시 모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관리 그리고 동결식 접근을 공언한 것은 국제적 합의와 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트럼프는 1시간 동안 연설하면서도 북한의 북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워싱턴에서 트럼프에게 쪼찡한다고 말했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운운하는 말을 완전히 씹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가 없는 자기 자랑만 해대니까 각국 정상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총회 회의장이 텅텅 비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유엔 방문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5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합니다. 200여국 가운데 겨우 5개국입니다. 그나마 뚜렷한 이슈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 밖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서너 명을 만나서 관세 문제를 항의하듯이 제기했습니다. 항의를 하려면 트럼프를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번 총회 방문 동안 수많은 국가 정상들과 만나면서 이재명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를 못 만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행정부의 장관들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야지 의원들을 만나서 억지를 부리고 또 국내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용 생쇼를 한다고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은 1차 관세 협상이 끝났을 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었다.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더니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운운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3,500억 불을 제시받았을 때 그때 트럼프와 미국 협상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또 그래서 깎아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동에 급급해서 질질 끌려가더니만 이제 와서 상업적 합리성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총회 무대라면 이재명처럼 국내 지지자들을 겨냥한 감성적인 연설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번 유엔 연설은 국제사회와 동맹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한국 외교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민망할 정도로 텅텅 비어있는 이재명의 유엔 총회 연설장이 말해주듯이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험난하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무대는 국내용 선동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유엔 총회 연설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재명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놨으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외교가 유엔 외교가 좋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